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인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김무성 대표의 딸이 SNS 그리고 일부 인터넷 공간에 마약에 관련된 악의적인 소문이 너무 유포되고 있어서 견디기 힘들다 그러면서 검찰에 DNA 조사를 자청했습니다. 그 관련 기사를 먼저 들으시고 요건에 관한 제 생각을 짧게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마약 투약설 사실무근 밝혀달라며 김무성 대표 딸이 DNA 검사를 자청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차녀 현경 씨가 남편 이모 씨와 관련해 자신도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밝혀달라는 진정서를 최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어제 확인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동부지검은 김 씨에 대해 DNA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씨는 진정서에서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결혼 전 남편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으니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 측은 이와 별도로 딸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별도 기관에 모발 검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네. 이 수사가, 1차 수사가,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받게 한 최종, 조금 정리를 하자면, 약 2년여에 걸쳐서 확인된 것만 15번의 마약을 투여를 했고, 이건 공소장이자 판결문에 나와 있는 그겁니다. 김무성 대표 딸 김현경 씨의 남편, 이아무개 씨요. 올해 38세인데. 그랬고, 기소가 됐죠. 검찰에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마약 관련해 초범의 집행유예가 아주 드문 건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검찰에서 통상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하면, 통상 얘기입니다. 통상. 징역 1년이나 2년이 아니고 징역 3년 초과를 구형하면 꼭 구속해야 되겠고 실형을 좀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검찰과 법원, 그러니까 검사와 판사 사이에 암묵적으로 오가는 어떤 시그널 같은 거랍니다. 이 말은 제가 지어내거나 어디서 추측한 게 아니고요. 물론 검찰 출입 기자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이 건으로 한때 마약 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그분 실명을 제가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로 개업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그 변호사께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이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통상 왜 그 관행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사와 판사는 대단히 좁은 직역, 아주 특수한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같은 시험을 봐서 검사 또는 판사의 길로 나누어서 가고 직역을 선택할 때 공부를 좀 더 잘해야 판사가 되니 꼭 그런 건 아니랍니다. 좀 사법연수원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이 판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그런 건 아니고 지금은 로스쿨도 있으니까 충원 루트가 더 다양해졌고요. 아무튼 검사 다 합쳐봐야 우리나라에 2,000명입니다. 판사는 그보다 수가 훨씬 적죠. 징역 4년 이랬다는 얘기는 이건 꼭 구속감이고 실형을 좀 살려야겠다 그랬는데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것이 자기는 좀 이례적이다 이겁니다. 제가 문의를 해본, 그래서 응답해준 변호사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검사로 계실 때, 검사로 재직할 때 거의 마약 관련만 했어요. 뭐 좋아서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을 자기는 밀려난 검사래요. 그러니까 저 윗선에 줄 잘 돼가지고 좋다는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센 자리 특수부 이런 거 못 해보고, 마약부 그거 좀 약간 좀 처지고 별 백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간답니다.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검사를 하던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무슨 뭐가 있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옛날에 서울지검장 출신의 최교일 변호사가 김무성 대표의 사위를 변호했습니다. 그것도 전관 예우 의혹을 받았죠. 전화 변론이라고요. 아무튼 굉장히 센 사람을 변호사로 붙였으니 검찰에서도 뭐 조금 참작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요. 그래서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풀려났는데, 같이 공소장에 보면 같이 마약했다는 사람들이 그냥 혼자 이렇게 어울려서 한 게 아니고요. 같이 마약했던 사람들, 뭐 이른바 돈도 좀 있고 뭐 연예인 비슷한 사람도 하나 있고, 그러니까 딱 그림이 그려지죠. 그리고 그 판결문에 보면 3.5g 중에 0.4g을 이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모 씨가 소비를 하고 3.1g이 행방이 묘연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수사가 좀 미진하다는 걸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물론 다 찾아내기 힘들 수도 있죠. 근데 3.1g, 지금 소재를 못 찾고 있는 3.1g이 통송 한 회에 얼마씩 쓰는 기준으로 하면 약 100명이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 대표의 사위가 소지하고 있던,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마약 자체는 상당히 많은 거죠. 원래 양은 100명이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양, 즉 100회분을 못 쓰고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투여할 마약을 미리 그렇게 다량으로 확보해 놓고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상습범이죠. 검찰에서는 15회에 걸쳐 마약을 투여했다 이 말은 시기와 장소가 특정된 것만 15번이다 이겁니다. 뭐 몇월 며칠경 어디 무슨 길의 차 안에서 누구와 함께 이렇게 특정, 확실한 상황이 특정된 것만 따지니까 15번이고요. 자기 혼자 집에서 마약을 했다. 그럼 뭐 누가 입증할 수 없잖아요. 그럼 검사가 이렇게 따져 물어도 그거 안 했습니다. 그래 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밝혀진 것만 15번이고 잡힌 게 초범인 거지 이 사람이 언제부터 마약을 했는지는 알 수 없죠. 근데 어쨌거나 그 뒤로 이게 계속 커지지 않았습니까?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도 했다는 둥, 뭐 여배우 L씨도 한 것 같아서 알아봤더니 주사기 17개의 주사기에서 나온 DNA하고는 일치하지 않아서 일단 그 여배우 L씨는 뺐다는 거예요. 그 여배우 L씨가 누군지는 저는 모릅니다. 아마 청취자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고요. 소문은 계속 커져가니까 김 대표는 급기야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자들 질문을 아예 받지 않거나 이제 이런 기묘한 코미디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뭐 집안에서는 이걸로 풍비박산이 나고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간에서는 김 대표의 사위 집에서 나온 주사기가 17개인데 모두 다 사위가 혼자 쓴 게 아니라더라. 다른 DNA도 있는 것 같던데 이 말은 그럼 같이 가는 사람, 같이 사는 사람 누구겠어요? 김 대표 딸. 사위의 부인이니까 참 한국말 어렵게 되네요. 부인하고 같이 집에 산 거 아닐까? 이렇게 축축하는 것은 너무 한편으로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급기야 우리 딸은 마약 한 거 아니요. 사위는 결혼하기 전에 했는데 난 전혀 몰랐고 근데 울며 불며 사랑한다 그러면서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결혼을 허락했는데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나도 참 속상하다. 이제 이게 김 대표의 첫 번째 반응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반응인데 자기 딸도 부부가 함께한 거 아니냐 이거를 이제 혐의를 벗기 위해서 우리 딸만큼은 깨끗하다. 최소한 이거는 확실히 해두고 싶었겠죠. 그리고 사실 안 했다면
지금 그렇게 억측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마치 엄마가 어디 외출하고 왔는데 형제가 놀다가 막내 녀석이 뭘 잘못해서 도자기나 뭐 꽃병, 비싼 꽃병을 깨트렸는데 엄마가 딱 와서 문을 열었더니 두 형제가 있고 꽃병은 깨져 있다. 그러면 저 꽃병을 막내가 깼는지 큰아이가 깼는지 엄마야 잘 모를 거 아니겠어요? 뭐 둘 다 의심받는 거 당연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기어이 DNA 검사해보자. 뭐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뭐 하면, 근데 그게 뭐 체내에 머무는 시간 저 그런 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접대 그 댓글들 보니까 검사를 빨리 해야 된다. 체내 반응 남길 수 있는 그게 이렇게 희석되거나 체외로 배출돼 버리면 그런 댓글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동부지검에서는 김무성 대표 딸에 대해서 DNA 유전자 검사 뭐 실시하는 방안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안 나오면 이제 뭐 확실히 면죄부를 주는 거고요. 아니 뭐 면죄부라기보다는 이제 누명을 벗게 되는 거죠. 또는 한간의 소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마약 사유 사건이 뭐 그 자체가 없어지거나 희석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만, 예, 저도 어떤 사람이 불필요한 오해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처음 수사 그리고 최교일 전 서울지검장을 변호사로 선임하게 된 과정, 그다음에 정말 몰랐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판결문이 갖고 있는 약간 흐리멍텅한 부분을 김무성 대표가 본인 입으로 차라리 소상히 설명을 하고 국민께 양해와 용서를 구하고 지지자들께, 자기의 지지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면 떠도는 소문들의 일부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김 대표에게 그의 가정 문제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충고 또는 뭐 조언 또는 뭐 훈수를 둘 입장은 아닙니다. 그럴 의사도 별로 없습니다. 다만 국가기관에 이런 걸 요청했다고 하니 그럴 거면 진작 그러지 그랬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첫 보도가 나온 지 열흘이 넘고 바로 제기됐던 의문들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입을 꾹 다문 채 자기 딸이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고, 검찰에서 DNA 유전자 검사를 안 해줄 거에 대비해서 별도 기관에다가 뭐 모발 검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그럴 정도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싶었으면 처음에 시간이 많았다. 근데 그 기회를 스스로 버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발 수신, 제가, 치국, 평, 천하 이런 말이 있는데 수신 또는 제가를 잘하고 있는지 김 대표를 비롯해서 다들 한 번씩 돌아보는 그런 계기여야 한다고 봅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